자, 183페이지죠. 미집행 사업의 지방의회 보고 우리가 10년 동안 사업하는 거 두 번째 보시는 겁니다. 10년째 사업하는 거 두 번째 보시는 거 183페이지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공계획시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괄호 밖으로 일단 갑시다. 기억 붙여놨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괄호를 한번 묶어주시고 니은 붙여놨네. 10년 동그라미시고 이제 파란색 괄호를 묶어주세요. 뭐 10년 하면 뒤에는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는 얘기겠죠. 자, 요 두 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밑줄 지방의회에 뭐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자, 우리 교재 그 메뉴의 첫 번째 줄 다시 올라가서 특광시장 군수 있죠? 얘를 법 조문에 보면은 괄호해가지고 이 조에서 지자체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특광시장 군수를 뒤에 가면은 지자체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뭐 그러네. 지자체장입니다. 그럼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뭐를 해? 보고를 하지. 그 지자체장이 누구요? 특광시장 군수지.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무슨 의회일까? 특광시군 의회겠지. 그죠? 특광시장 군수가 자기 특광시군 의회에 보고할 거 아니에요. 자, 지방의회 보고는 첫 번째 특광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지방의회에다가 뭐를 한다고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보고하는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예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몇 년 동안 사업하는 거, 10년 동안 사업하는 거, 요 두 개 중에 한 개 해당하면은 보고한다 이런 뜻이요. 매년 보고한다. 뭐를 보고해? 현황 그리고 뭐 단계별 집행계획 아시겠죠?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방의회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10년 동안 사업하는 OX.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만드는 건데. 이방권장 한다고 그랬죠. 이방권장. 지방의회는 집행기구 아니에요. 의회지. 자, 그럼 이번에 보고사항 해가지고 박스 안에 쭉 적어놨네. 박스 안에 적어놨네. 뭐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관한 대통령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 한번 봅시다. 똑같은 내용 읽어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2조에서 뭐라고 한다? 지자체장 도시공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계획시설 중 방금 위에 읽은 거 똑같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 하고 또 몇 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 경우 있죠. 근데 거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괄호 있죠. 괄호 이하 2조에서 뭐라 부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등이라고 부른다 돼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은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불러요.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장기간 집행 안 했다는 얘기, 장기는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거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인데 한 개가 더 있죠. 한 개가 더 있잖아. 얘까지 묶어서 등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럼 보고해야 되는 사유가 두 개인데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르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고하는 게 두 개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덕에 대하여 다음에 사항을 매년 동그라미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됐지요? 밑에 박스 밑으로 B번 갑시다. 미해제 시 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요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어. 그럼 지방의회가 뭐 하느냐면 해제를 하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권고하겠어? 얘가 거꾸로 얘한테 하겠죠. 얘한테 지방자치단체. 여기 지자체는 장을 누구를 말한다? 특광시장 군수죠. 지자체에다가 해제하라고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제 권고는 권고를 하는 건 재량이겠죠. 임의 규정이지만 만약에 권고를 할 때는 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으로. 접수되고 90일 이내에 서면을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제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해제를 1년 내 해제를 해야 돼. 1년 내 해제를 해야 돼. 요게 내용이야.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지방의회에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 그 사유를 뭐 해라? 소명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 숫자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 볼까요? 지자체한테 지금 해제를 공고했잖아. 요 지자체가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지. 우리가 해제를 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 거쳐야 되는 건 아시겠죠? 해제할 때 관리계획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요 권고받은 자가 요 기초시장 군수 있죠? 대도시는 지가 결정권을 가지지만 요 시장 군수 중에 만약에 도지사가 결정한 시설이라면 다시 말해서 요 시설의 결정권이 시장 군수한테 없죠. 도지사 결정했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권고받았다고 자기가 해제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시장 군수는 자기가 결정 못하고 도지사한테 해제시켜 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해제하는 방법이 요 지자체 중에 결정권이 있는 자는 1년 내에 지가 해제를 관리계 결정하면 되고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를 뭐 한다고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 끝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올라갔는 지방의회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했는데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지방의회에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아까 매년 보고한다고 그랬잖아. 매년. 그럼 보고를 매년 해야 되는데 한 번 보고한 건 이제는 보고를 안 해도 될까? 보고를 했어도 또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2년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맨 밑에 B번이에요. 미해제 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 계획시설 등 이제는 아시겠죠? 등 중에서 자 괄호로 묶어볼까? 시설이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 계획시설 등입니다. 해제되지 않았다면은 지방의회 보고한 때부터 몇 년마다 최초로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를 해라 이런 얘기.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 페이지는 보고하는 내용이네. 보고하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 예,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를 하는 거야. 보고를 한다. 보고했는데 해제가 안 되고 있으면 2년마다 보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넘기세요. 이제는 그럼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시장 군수 이제 법조문이 되다 보니까 자꾸 특광시장 군수가 나왔다가 지자체가 나왔다가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자, 특광시장 군수에게 결정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박스 안에 보세요. 이 대통령입니다. 지방의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되고 몇 년, 몇 개월, 며칠 90일이죠.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하는 뭐를 보내야 돼? 서면. 해제 권고할 때는 서면으로 권고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해제 결정은 몇 년에 해야 돼? 1년. 그게 이제 니은이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주민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괄호 묶으세요.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공 계획시설 등의 해제 권고를 밑줄, 권고를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뭐 해야 된다? 결정해야 한다. 그 1년을 우리 지금 물어봅니다.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해라. 이 경우 지자체장은 만약에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돼. 지방의회에 괄호 묶으세요.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그 사유를 권고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그 사유를 뭐 해라? 소명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지요? 근데 문제는 누구다? 예, 동그라미 5번은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죠.
요 시장 운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에 해제 권고받은 특광장 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거기까지 끊고 그거는 위에서 박스에 다 보신 거야. 박스에 있는 내용이야. 지금 내용이 막 법률하고 대통령이 중복이 돼서 정신이 없는 거야. 그 뒤에를 기억하는 거예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는 자는 특광장 군수입니까? 그냥 시장 군수입니까? 시장 군수지. 그 문장이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시설 있죠. 요거 해제 권고를 받았죠. 그러면 도지사한테 해제해달라고 뭐 해야 돼? 신청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계속 봅니다. 역시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몇 년? 1년입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렇게 적으세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는 자는 해제 권고받고 1년 이내 해제 결정해야 되고 시장 군수는 자기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신청할 거 아니에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로부터 신청받았지. 그때로부터 1년 이내 해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해제 결정은 1년이에요. 1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박스는 아실 필요 없어요. 이제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제는 6번입니다. 자, 10년 동안 사업안한 경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뭐 한다? 해제를 해달라고 뭐 한다? 신청한다 말이죠. 직접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 경우는 이번 쯤에서 딱 세 가지 파트 정리하고 갈 거예요. 첫 번째, 해제를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이란 건 결국은 해제를 하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관리계획 해야지.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제를 해주세요 라고 입안을 신청합니다. 해제 입안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 입안권자한테 해야지. 입안권자한테 해야 입안을 할 거 아니에요. 해제 입안 신청을 했더니 입안을 안 해. 그럼 이번에는 뭐 한다? 해제를 해주세요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를 신청하느냐면 해제 결정을 신청합니다. 결정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야. 그럼 해제 결정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 결정권자한테 하겠지. 결정 신청. 근데 결정권자가 또 결정을 안 해. 그러면 이거 도대체 해제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해제를 신청하는데 이번에는 뭐를 신청하느냐면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거 해제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심사 좀 해줘. 아시겠죠? 심사 좀 해줘.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제 입안 신청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요 10년 동안 사업 안 한 게 기본 전제예요.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우리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봤죠?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이 있잖아. 그런데 실효시까지 자,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돼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돼? 20년. 이미 10년 지났잖아. 10년만 더 지나면 실효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실효되는 날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어. 집행계획이 없어. 집행계획 없단 말은 앞으로 실효시까지 집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혹시나 10년 더 지나도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풀어달라고 한다고요.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또가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을 한다 신청할 수 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입안권자는 3개월 내에 그래 내가 입안할게 안 할게 요거 여부를 알려줘야 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읽어봅니다. 도주금 해제 신청 이렇게 돼 있죠. 그 제목에다가 해제 입안이라는 말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 이해가 갑니다. 해제 입안 신청을 합니다. 자, 도시공 계획 시설 결정권 시로부터 10년 동그라미 10년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사업 안 했다는 말이 나오겠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니까 엔드죠. 로서 엔드 단계별 집행계획상 거기 2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공 계획시설의 밑줄 실효시까지 뭐가 없어?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여기 두 번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그 도시공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괄호 묶어볼까?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공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누구에게 괄호 묶으세요?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공 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의 입안 동그라미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되겠어요? 해제 입안 신청하는 게 요 두 가지 요건 갖춘다 이 말이야. 요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다. 됐어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자, 도시공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일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밑줄 3개월 이내 뭐 해야 된다? 입안 여부 결정. 입안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결정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안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칸은 이 결정권자는 2개월 내에 이제 뭐를 알려줘야 될까? 결정하겠다 안 하겠다 그 여부를 알려줘야 돼. 자, 칠판 보세요. 우리는 결정 신청은 일단 해제 입안 신청을 했죠. 해제 입안 신청을 했더니 입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친 자가 결정 신청한다고 결정권자에게 아시겠죠? 넘기세요. 넘겨서 동그라미 3번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입안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해제 입안 신청. 해제 입안 신청 넘어갔어. 186페이지 넘어갔어. 제목 그 해제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 첫 번째 줄에 해제 입안이란 말을 넣어주라고. 해제 입안이란 말을 넣어주라고. 이 해제 입안 신청을 한 자가 이제 결정 신청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해제 입안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괄호 묶으세요. 해제 입안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공 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공 관리 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안 안 됐다 이 말이죠. 이때는 해당 도시공 계획시설에 대한 요번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괄호 묶으세요.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 동그라미 결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해제 결정을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 몰라도 돼. 밑에 박스 밑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 해제. 자,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밑줄 해제 신청, 해제 결정 신청을 받은 거죠.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해제 결정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죠? 결정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해제 입안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한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해제 심사 신청입니다. 이제는 동그라미 3번 가는 거야. 해제 심사. 자, 거기에 기억에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있죠? 그 해제 신청 사이에 결정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해제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해제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 괄호 묶으세요. 해제 결정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괄호 해당 도시공 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결정 신청했더니 해제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누구에게 괄호 묶으세요? 국장에게 도시공 계획 시설 결정 해제 심사 밑줄 해제 심사 신청 심사 동그라미. 자, 해제 심사 신청은 누가 한다고? 결정 신청을 한 자가 하는 거야. 결정 신청을 한 자가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한테 한다며. 국장한테. 해제 결정 신청을 한 자는 국장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니은 내려갑니다. 국장은 해제 심사를 신청받은 경우는 입안권자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걸 요구할 수 있다. 밑줄.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걸 요구할 수 있다. 6번 갑니다. 해제 신청을 받은 국장은 괄호 묶으세요. 해제 신청을 받은 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공 계획 시설에 대한
이번에는 결정권자에게 관을 먹어야 돼.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밑줄.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괄호 있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해제를 권고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야 돼? 심의, 괄호, 괄호. 차였어? 그러니까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그럼 국장은 해제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권고는 누구한테 한다고? 결정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 해제를 권고할 때는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야 돼?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심의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번 진도는 여기까지. 그 뒤에까지 보면은 머리가 아파서 안 돼. 우리 책은 뭐 적어놓지도 않았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 부담 등등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나 가서 한번 보실 거예요. 뒤에 거 안 봐도 돼. 시범도시 등등. 이렇게 해서 국회법은 일단 3, 4할 과정도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교재 196페이지 보니까 타인토지 출입 등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나온 김에 타인토지 출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공사를 하면서 내가 내 개인 집을 지으면서 남의 땅에 강제적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남의 땅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국회법에서 남의 땅에 출입 등을 하는 경우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출입 등을 하는 권한자가 있는데 이 권한자는 두 개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우리 국회법은 구청장 안 나오지요. 두 번째, 누가 또 들어가? 도시군. 이제 막 도시군 계획시설 뭐 발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냥 시설이라고 합시다. 시설사업 시행자. 시설사업 시행자. 방금 우리가 본 건 뭐 지방의회 보고하고 뭐 해제 신청하는 거 내용은 별로 없는데 막 말은 되게 어렵죠. 힘들어요. 얘들이 들어가는 거야. 얘는 왜 들어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기초조사죠. 기초조사 하려면 들어가야 돼. 기초조사 행정청이 하죠. 수립권자가 행정청이잖아.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봤죠. 이런 구역 지정하려면 조사해야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 그 행정청은 그래서 들어가. 시행자도 들어가죠. 근데 시행자도 행정청이 있어요. 또 고민을 하네. 그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요?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요? 이방권자지 또 벌써 모르면 어째.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벌써 잊어버렸어.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노래도 있죠. 오늘이 가기 전에 잊어버리면 돼, 안 돼? 그것도 대답 못 한다.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방권자라니까. 이방권자는 누구야? 행정청. 응? 비행정청도 있어. 비행정청은 뭘 받아야 돼? 지정 받아야 되잖아. 알고 있는 거잖아. 행정청도 이방권자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구청장 안 나오지. 얘들이 권한자야. 두 번째, 출입등이 뭐냐? 출입등은 두 개요. 첫 번째, 출입하는 거. 두 번째, 출입을 해서 남의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면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뭐 해버릴 수도 있어. 제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불러? 출입 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출입하는 절차와 이렇게 남의 땅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요 절차상의 차이점을 우리는 구분하는 거야.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남의 땅이 들어갈 때 강제 출입이여 동의받고 들어가는 거야. 강제 출입이여 동의받고 들어가는 거야.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내가 개인 사업을 내 집을 짓고 있어. 그래서 남의 땅에 출입을 해야 될 거. 그럼 이제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 내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공익사업일 필요가 있어 없어? 아니 소유자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고 내가 집 짓는데 좀 땅 좀 필요한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아이고 사용하세요 해가지고 하는 건 공익사업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강제 출입이라니까. 강제 출입이야.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남의 땅에 강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거잖아. 응? 그러면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동의받고 들어가. 동의 안 받아. 동의 안 받는 거야. 얘는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출입하는 절차는 허가받고 들어가는 거야. 관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출입하기 전에 뭐 하고 이게 절차야. 아무리 허가를 받아도 미리 알려는 줘야지. 안 알려주고 갑자기 쳐들어가면 되나? 안 되지. 그럼 여기 또 물어보겠네. 뭘 물어볼 것 같아요? 혹시나 뭘 물어볼 것 같아? 그렇지. 이거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국회법은 허가권자 무조건 누구? 우리 국회법은 허가권자 무조건 누구? 아, 이게 그렇게 안 돼? 신고 무조건 누구한테? 우리 국회법은 무조건 허가든 신고든 누구요? 특광시장 군수라니까 뭘 그걸 갖다가 또 매주 이야기하는데도 잊어버려.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우리 국회법 뭐 단위로 집행해? 특광시군 단위로 하잖아. 그러니까 허가도 특광시장 군수, 신고도 특광시장 군수. 이 자석을 쭉 뜯었다 그죠? 이게 뭐 분명히 강의하시는 분의 정서 불안이 있다. 정서 불안. 그러면 얘들 중에 행정청 중에 특광시장 군수 밑에 행정청이 있어 없어? 그럼 특광시장 군수 밑에 자치단체는 누가 있어요? 그거부터 물어보자. 특광시군 밑에 자치단체는 누구야? 아, 우리 국회법은 특광시군이 나온다며. 대구는 대구시장이 나온다며. 대구시 밑에 자치단체가 뭐야? 대구시 밑에 자치단체가 뭐가 있냐고. 구청장이잖아. 구청장. 대구에 안 가봤어? 대구에? 대구시 밑에는 구가 있잖아. 구가. 뭐 그 고민을 해. 우리 지금 뭐 생기초인데 생기초. 그러면 우리 국회법은 구청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특광시군 밑에는 자치단체가 안 나와. 출입하는 자에. 그럼 행정청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행정 허가 받을 필요 없어. 특광시군 밑에 행정청이 안 나온다니까.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통지하는 거야. 얘는 7일 전까지 해야 돼.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강제적으로 출입을 해도 상식적으로 새벽에 막 강제적으로 출입하면 돼 안 돼? 새벽에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잖아. 새벽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 일출 전, 일몰 후.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죠. 해가 지고 나서 새벽이죠. 이때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이때는 강제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누구의 승낙이 필요할까요? 점유자 승낙이 필요해. 점유자. 점유자가 거기서 뭐 하는 자야? 잠자는 자야. 잠자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새벽에 점유자의 승낙 없이도 산에는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공무원이 새벽에 자들고 막 산에 기어 올라가. 돼 안 돼? 아 되지.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새벽에 자들고 퇴근 시간 지났는데 자들고 산에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지.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다 일을 하다가 이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야. 그럼 이러고 간다니까 집에 그냥.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퇴근도 안 하고 심야철회를 하더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점유자 승낙 없이는 안 돼. 그러면 일반 산에 기어 올라가는 건 되는데 택지 건물이 있는 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지. 그러면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이런 땅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 새벽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동의 있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허가증 보여주고 들어가면 돼. 그러나 새벽에는 누구의 승낙이 필요하다? 요 얘기. 그리고 남의 땅을 사용하려면 이제는 들어갔죠. 이 절차는 관계없는 게 들어갔으면 이때는 동의받아야 돼. 이때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안 해주죠. 그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통지를 해줘야 돼. 사용한다. 장애물 제거 명령할 때. 이때는 동의받았죠. 이때 3일 전에만 통지하면 돼. 동의를 했잖아. 처음에는 7일이고 3일이고. 아시겠죠?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공부.
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자, 타인 토지 출입 등의 기초조사 등으로 인한 출입돼 있네.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괄호 묶으세요.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괄호 묶으세요. 그러니까 앞에는 행정청이 각종 계획자고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계획자고 이렇게 할 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시행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 괄호 묶으세요. 거기 1번 타인 토지 출입 1번. 그 다음에 2번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를 일시사용 밑줄. 특히 필요한 경우는 나무 혹돌 그 밖의 장애물 밑줄. 장애물을 변경 제거 거기까지 괄호 묶어주세요. 거기 2번입니다. 그러니까 출입 등이 두 개잖아요. 출입하는 거하고 일시사용하고 뭐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사용 밑줄 장애물 제거 변경 밑줄 거기 밑줄을 그으면 됩니다. 요 두 개로 구분하시는 거야. 밑에 박스는 필요 없고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을 없애야 되는 거네. 자, 출입 절차 봅니다. 제목에 무슨 절차야? 출입 절차인데 예, 제목은 무시하고 1번 갑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 출입 동그라미. 출입할 때는 이게 절차가 뭐다? 허가 통지예요. 누구의 허가 받아? 덕광시장 군수 허가죠. 허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출입하려는 날에 며칠 전 7일 전까지 밑줄.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뭐해라? 알려야 동그라미. 그래서 알리는 게 통지죠. 그래서 허가 받고 7일 전까지 뭐하고 알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만 여기 중요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행정청이 밑줄. 행정청이 시설사업 시행자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밑줄. 허가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전 동의돼 있죠. 요거는 출입 절차일까요? 일시 사용 절차일까요?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밑줄. 일시 사용. 나무 혹돌 그 밖에 장애물 밑줄. 장애물을 변경 제거. 이 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 뭘 받아야 돼? 동의 동그라미. 자, 출입은 동의가 필요 없어요. 허가 통지. 아시겠죠? 그런데 일시 사용 등은 동의 받고 그 제목 옆에 적으세요. 이번에 사전 동의 옆에 화살표하고 통지해야지. 통지는 며칠 전? 3일 전. 자,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 같네. 자, 밑에 3번은 지금 몰라도 돼. 우리 지금 물어본 적이 없어. 4번.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날의 밑줄 3일 전까지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동그라미.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데 뭐 3번은 우리 시험에 아직 물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보면 되고. 자,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런데 5번은 뭔가요? 일출 전 일몰로 괄호 묶으세요. 토지 점유자의 성낙 없이 괄호 묶으세요.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 괄호 묶으세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빠지면 틀립니다. 요거는 일출 전 일몰 후니까 점유자 성낙이 필요한 거야. 일출 전 일몰 후에는 누구의 성낙이 필요해? 점유자.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어떤 토지는 점유자의 성낙이 필요해? 택지,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 됐어요. 자, 점주자의 수인을 뭐 읽어보면 알지. 수인이 뭐다? 받을 숫자, 참을 인자입니다. 받고 참아들여라. 받고 참아서 받아들여라 말이지. 더러워도 참아라 이런 말이 쉽게 말해서. 왜? 공익사업이니까 이걸 방해하면은 과태료 1,000만 원의 과태료 받는다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죠. 점유자는 밑줄 정당한 사유 없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7번은 들어갈 때 정표, 허가증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지. 내가 낸데 이러면 알아 몰라? 모르지. 니를 어떻게 할 때 정표를 보여줘라. 넘어갑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에서는 손실보상을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봐요.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의무자를 물어보는데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괄호 묶으세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 괄호 묶으세요. 도시공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보세요. 시행자가 출입했으면 시행자가 보상 의무자예요. 그런데 행정청이 출입했죠. 행정청이 출입하면
행정청이 출입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출입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출입하죠. 대구시에서는 누가 행정청이요? 대구시장 행정청이지. 대구시장이. 그죠?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지요. 공무원이 지 월급 들어서 보상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출입했을 때는 그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의무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뭐라 물어볼까? 행위자가 직접 보상한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책은 뭐 여기 뭐 안 나오게 벌칙이 옆에 오른쪽에 나오네. 근데 그거 뭐 벌칙을 알자는 게 아니고 타인 토지 출입이라 말이 나오죠. 무조건 벌칙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공법의 타인 토지 출입은 무조건 얼마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지적법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지적법하고 혼돈하면 안 돼.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과태료예요. 우리 손실보상하는 절차는 전부 똑같아. 맨 처음에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 아까 협의한다고 그랬잖아. 협의가 안 되면 뭐 신청해? 재결 신청. 그럼 관할 토지수용이 했는데 안 되면은 중앙토지수용 또 재결 신청하죠. 재재결.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그래. 이의신청했는데 불복하지. 행정소송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의신청하고 소송은 공chức 법을 준용하거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까지 말면 돼? 협의해야 돼.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할 수 있어. 끝. 나머지는 전부 뭐 준용? 공취법 준용. 그러니까 1번 협의 있죠? 2번인가요? 협의 있죠? 협의해야죠. 맨 끝에 밑줄 협의하여야 한다. 2번은 뭔가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관할 토지 수용에 대해 재결 신청할 수 있다. 거기까지. 나머지 4번에 이의 신청하고 저 밑에 손실보상 절차 멋지게 적어놨죠? 전부 뭐다? 공취법 준용. 아시겠죠? 공취. 오른쪽 페이지 행정심판도 있네. 자, 이제는 행정심판 마무리 지으세요. 3, 4월 과정에서. 행정심판 몇 군데 나온다? 2군데. 대답해 보세요. 우리 공법에 계획사업이 몇 개야?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3개지. 3개. 첫 번째 무슨 사업? 우리 한 거.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해. 두 번째 도시 개발사업. 세 번째 정비소 3개지. 3개 중에 얘들 시행자가 처분을 했을 때 거기 심판 제기한다는 거야. 그럼 요 3개 2개니까 3개 중에 한 군데는 없겠네. 3개니까 3개 중에 한 개는 없겠네. 행정심판이 1번 2번 3번 객관식으로 갑니다. 몇 번의 행정심판 없을까? 찍으세요. 몇 번 행정심판 없을까? 1번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지금 행정심판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 행정심판 하고 있는데 여기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없잖아. 그럼 개발법 정비법 2개 중에 없겠네. 2번 3번 중에 몇 번? 그렇죠. 우리가 지금 3개 중에 제가 찍으라고 그랬잖아. 이거 못 찍어요. 마음이 약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찍어 막 이러잖아. 그게 안 된다고. 자꾸 찍는 연습을 1년 내내 찍는 연습해야 돼. 그래 시험장이가 잘 찍는다고. 진짜 이거 찍는 거 마음 약해서 못 찍는다니까. 3개 중에 그냥 3번 2번 하면 될 건데 그걸 말을 못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다시 좀 찍어보자. 몇 번? 몇 번에 행정심판 없어? 3번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3번이 무슨 사업인데? 정비사업.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행정심판은 무슨 사업에 있다? 시설사업하고 또 개발사업이 있다 이 말이잖아. 시설사업, 개발사업 2군데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시설사업, 개발사업 시행자가 처분을 했죠. 그 처분에 대해 심판 제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첫날 공부하셨잖아. 행정심판은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뭐야? 난 행정처분이라는 관청을 그대로 찾아가면은 이의신청이고 한 칸 위를 찾아가면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한 칸 위가 뭔지는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럼 우리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처분을 했지.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야. 왜?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으니까. 심판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있잖아. 비행정청.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처분했을 때는요. 어느 관청을 찾아갈 거냐. 한 단계 위를 찾아가야 되잖아. 얘는 행정청이 아니잖아. 이때는 행정심판법의 규정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에서 적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법에 있다는 거야. 이 법에 있으니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시행자가 처분했으면 심판법대로 가. 행정심판법대로. 그러니까 심판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처분했죠. 이럴 때는 아까 얘들한테 지정받았잖아. 요 지정한 자를 상대로 심판 제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읽어봅니다.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밑줄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그럼 행정심판법대로 하니까 몰라도 된다고. 근데 이 경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이죠. 괄호 묶으세요. 아닌. 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하라. 그걸 물어본다. 청문, 적어도 청문으로 됐죠. 청문은 맨 첫날 했죠. 취소 말소할 때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국회법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5분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보시도록 할게요. 도시개발.